여러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지요. 조선시대 어느 양반 마을에 바보 머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뜨기 짝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머슴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20년 동안 우리 곁에 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단 말입니까? 오늘은 조선시대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 바보 머슴의 충격적인 정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때는 조선 순조 임금님 재위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 어느 양반 마을에 3대가 내려오는 명문가가 있었지요. 바로 이 진사댁이었습니다. 이 진사 어르신은 그 지역에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거든요. 재산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선비의 기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진사님을 존경했지요. 그런데 이 댁에는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 옥년이가 22살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옥년이는 용모도 단정하고 성품도 어지럽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좋은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 진사댁 사랑채에 한 사내가 찾아왔어요.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옷에 얼굴은 때로 범벅이었고 머리는 산발한 게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지요. 나으리 소인이 말이지요. 그 사내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는 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진사가 물으니 사내가 해실해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품팔이요. 소인 일 잘합니다. 힘도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냐? 저런 놈을 집에 들릴 수는 없지. 보아하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하지만 이 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덕칠이라고 하옵니다. 좋다. 우선 몸을 씻고 밥부터 먹거라. 일은 천천히 시켜보마. 덕칠이는 이렇게 해서 이 진사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나니 얼굴이 제법 준수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동거지가 워낙 둔하고 어리숙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진사 양반도 참 기특하시지. 저런 바보를 거둬주시다니. 허허, 자선을 베푸시는 것이겠지. 하지만 저 머슴이 일은 제대로 하려나? 처음 며칠은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덕칠이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하면 물동이를 반쯤만 채워오는가 하면 밭을 매라고 하면 잡초는 놔두고 채소를 뽑아버리기 일쑤였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잡초를 뽑으라고 했지 물을 뽑으라고 했나? 이 진사댁의 늙은 하인 복돌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헤헤 미안하옵니다. 잡초가 뭔지 몰라서. 덕칠이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악동들은 덕칠이를 골탕 먹이는 것을 재미로 삼았어요. 야 바보 덕칠아. 하늘에서 떡 떨어진다. 어디요? 떡이요? 덕칠이가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면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정말 바보가 많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해실해실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 순박한 웃음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칠이가 일을 제법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니, 제법이 아니라 아주 잘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덕칠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집 수리를 하는 등 안 하는 일이 없었지요. 어허, 덕칠이가 하루에 3사람 몫을 하는구먼. 복돌이 영감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덕칠이의 힘이었습니다. 장정 둘이서 들어야 할 쌀가마니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더라고요. 저 친구 머리는 좀 모자라도 힘은 장사로구먼. 그러게 말이야. 저런 머슴 하나 있으면 농사일이 한결 수월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평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특한 것은 덕칠이의 마음씨였어요. 힘든 일, 더러운 일을 시켜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덕칠아, 뒷간 청소 좀 해다오. 예, 나으리. 헤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머슴은 처음 본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지요. 이 진사의 딸 옥년이는 덕칠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불쌍한 바보 머슴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덕칠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옥년이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두레박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옥년이가 난처해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덕칠이가 나타났습니다. 아, 아가씨. 제가 해드릴게요. 덕칠이는 우물 안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두레박을 건져 올리더니 젖은 몸으로 기어 나왔지요. 춥지 않으세요? 옷을 갈아입으셔야지요. 옥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헤헤. 아가씨 물동이는 괜찮으신가요? 덕칠이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옥년이만 걱정했어요. 그날 이후로 옥년이는 덕칠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겉은 비록 어리숙해 보여도 그 속에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 사람 바보가 아니라 순박한 것뿐이야. 옥년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김참봉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참봉은 대대로 내려오는 토호였는데 성품이 매우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 유명했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는 시기였습니다. 김참봉 영감, 제발 이번 한 번만 기한을 늦춰주시옵소서.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야. 기한 내에 못 갚으면 이 밭을 내놓아야지. 아이고, 영감님. 이 밭이 없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습니다. 그건 내 문제고 나는 내 돈이나 챙기면 그만이야. 김참봉의 악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워했지요. 그런데 김참봉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는데 건달 패거리와 어울려 다니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거든요. 야, 저기 이 진사댁 딸 옥년이 온다. 한번 놀려볼까? 김철수가 친구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시오? 우리랑 같이 놀아요. 비켜주세요. 갈 길이 바쁩니다. 옥년이가 차갑게 대꾸했지만 김철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 쌀쌀맞기는.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신데 나랑 친하면 좋은 일만 있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아가씨는 바쁘시다는데. 어디선가 덕칠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를 한 짐 지고 오던 길이었지요. 뭐야, 이 바보 머슴이. 내가 왜 나서. 김철수가 덕칠이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덕칠이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철수가 뒤로 휘청거렸지요. 아, 아가씨 괴롭히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이에요. 덕칠이는 더듬거리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김철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덕칠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대로 맞고 말았어요.
덕칠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덕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옥년이가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다음엔 더 혼내줄 테니 각오해라. 김철수 일당은 희죽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옥년이가 급히 덕칠이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헤헤, 괜찮습니다. 아가씨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덕칠이는 입가에 피를 묻힌 채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옥년이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순박한 머슴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지요. 고맙습니다, 덕칠씨. 헤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참봉 댁에 도적이 든 것입니다. 도적이다. 도적이야. 한밤중에 김참봉의 비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었지만 도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도대체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김참봉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적이 훔쳐간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참봉이 몰래 숨겨둔 문서들이었지요. 그 문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땅의 증서와 빈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참 묘한 도적이로구먼. 금은은 놔두고 문서만 훔쳐가다니. 의적이라도 나타난 건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김참봉댁 대문에 그 문서들이 죄다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서를 보니 김참봉이 얼마나 악독하게 재산을 모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김참봉이 최서방 땅을 이렇게 빼앗았구먼. 박신의 밭도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로챘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참봉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지요. 한순간에 마을의 악질 토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덕칠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참봉댁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계속해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마을의 악질 고리대 금업자 박주사가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으악! 살려주시오. 저 무서운 것 좀 치워주시오. 박주사는 헛소리를 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보았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다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이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읊더니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박주사는 횡설수설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박주사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고 빼앗았던 땅도 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 박주사가 저렇게 착해질 줄이야. 필시 하늘이 내린 벌이겠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 부패한 아전 한주사가 갑자기 파직되었거든요. 한주사는 관아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아먹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어사또 앞에 툭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어사또가 장부를 보고 크게 노했지요.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한주사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명백백했으니까요. 결국 한주사는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의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아니면 하늘의 심판이 내린 것인가? 노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나쁜 짓을 한 자들에게만 벌이 내리고 있어.
그러고 보니 그렇구먼. 착한 사람들은 아무 탈이 없어. 젊은이들은 의적설을 믿었고 노인들은 하늘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돌이 영감은 뭔가 다른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상하다.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덕칠이가 보이지 않았어. 복돌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덕칠이가 어딘가 일하러 갔거나 쉬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돌이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덕칠이는 그저 순박한 머슴일 뿐이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구먼.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덕칠이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가끔 바보 같지 않은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지, 착각이겠지. 복돌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진사가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덕칠아, 내가 온 지도 반년이 넘었구나. 예, 나으리. 헤헤, 그렇습니다. 일도 성실히 잘하고 참으로 기특하다.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오래 지냈으면 한다. 감사옵니다, 나으리. 헤헤. 이 진사는 덕칠이를 가상히 여겼습니다. 비록 머리는 좀 모자라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착하고 정직했으니까요. 그런데 덕칠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예, 나으리.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너는 그를 아느냐? 이 진사의 질문에 덕칠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헤헤. 그런데 이 진사는 며칠 전 묘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덕칠이가 떨어진 종이를 주워 보더니 잠깐 무언가 읽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지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래, 그를 모른다고 했느냐? 예, 나으리. 소인은 천한 놈이라 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덕칠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친구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하지만 이 진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밀이 있는 법이고 덕칠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덕칠이가 이 진사댁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옥년이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머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꾸만 덕칠이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지요. 덕칠이의 성실함, 순박함,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정성 어린 태도. 이런 것들이 옥년이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가씨, 이 야생화가 예뻐서 꺾어왔습니다. 헤헤. 덕칠이는 산에 나무하러 갈 때마다 예쁜 꽃을 꺾어다 옥년이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칠씨. 옥년이는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진사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옥년아, 내가 요즘 덕칠이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지만 신분의 차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덕칠이는 좋은 아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처지가 아니냐. 옥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덕칠씨는 마음씨가 그렇게 고운데. 하지만 옥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집안 규수가 머슴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요. 한편 김철수는 옥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그 계집에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김철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 김참봉이 마을에서 망신을 당한 후 김철수는 더욱 비뚤어졌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특히 이 진산의 집안을 미워했습니다. 이 진사 늙은이가 청렴하다고 소문났지? 한번 망신을 줘봐야겠어. 김철수는 나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는 관아의 하급 관리를 매수했습니다. 이 진산의 집에서 불법으로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고 고발하시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증거는 내가 만들어주지. 이 진산의 창고에 몰래 표시를 해놓겠네. 교활한 계획이었지요. 김철수는 한밤중에 이 진사댁 창고에 몰래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덕칠이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 바보 머슴이. 김철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밤중에 왜 여기 계세요? 도둑이세요? 덕칠이가 순박하게 물었습니다. 시끄러.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김철수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는 일을 갈았지요. 그 바보 머슴 때문에 일을 망쳤어. 다음엔 꼭 성공해야 해. 며칠 후 김철수는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시켜서 이 진사댁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옥년이를 납치하려는 음험한 계략이었지요. 오늘 밤 이 진산의 헛간에 불을 질러라. 그 틈에 내가 옥년이를 데려갈 테니. 알겠습니다, 도령님. 그날 밤 김철수의 부하들은 이 진사댁 헛간 근처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횃불을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 거기 누구냐? 큰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덕칠이었습니다. 또 너냐? 이 바보 머슴이. 부하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덕칠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웠지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덕칠이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더듬거리지 않고 또렷했어요. 뭐야? 내 이놈 바보가 아니었어?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움직이는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부하 셋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으악! 이럴 수가. 부하들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 이자들이 방화를 하려 했습니다. 덕칠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덕칠이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덕칠이 너 바보가 아니었구나? 이 진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덕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니, 소관이 속였습니다. 소관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기마병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나타나자 덕칠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밀정 서무관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서무관.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바보 머슴 덕칠이가 암행어사의 밀정이었다니. 암행어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의 탐관오리와 간악한 토호들이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반년 전에 밀정을 파견했소. 그가 바로 서무관, 즉 여러분이 덕칠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무관은 원래 무관 출신으로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갖춘 인물이요. 그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모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소.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온 것도? 그렇소. 이 진사 어르신의 청렴함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소. 어르신 댁을 거점으로 삼아 마을의 실상을 파악하려 한 것이요. 암행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참봉의 부정부패, 박주사의 고리대 금업, 한주사의 관직 남용.
이 모든 것을 서무관이 조사하고 증거를 모았소. 그렇다면 김참봉 댁에 도적이 든 것도 그렇소. 서무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한 일이요. 박 주사가 귀신을 본 것도 한 주사의 비리가 폭로된 것도 모두 서무관, 즉 덕칠이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서무관이 천천히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제 정체가 알려졌다면 악인들이 경계했을 것이고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이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구나. 임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 서무관은 이 진사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나으리, 그동안 받아주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진정한 선비이십니다. 허허,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이 진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옥년이가 나섰습니다. 그럼 저에게 보여준 모든 것도 다 거짓이었나요? 옥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아가씨를 대하는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가씨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옥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김철수를 잡아라. 포졸들이 김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김철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화 미수, 납치 기도 그리고 수많은 악행들. 내 죄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암행어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서무관이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이자의 악행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좋다. 김철수는 옥에 가두고 관찰사께 보고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김철수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철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김참봉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울 힘도 자격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잘됐다. 악한 자는 결국 벌을 받는구먼. 하늘이 보고 계셨던 거야.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소. 몇몇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았을 뿐이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 진사 어르신은 청렴 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선비이시오.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마땅한 벼슬을 내려주도록 하겠소. 이 진사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도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는구려. 더욱 훌륭하십니다. 암행어사는 또한 마을의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김참봉에게 빼앗긴 땅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모두 탕감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한편 서무관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지요. 옥년이는 서무관이 짐을 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비록 그가 바보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떠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떠나시는군요. 옥년이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무관은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예, 아가씨. 임무가 끝났으니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칠씨가. 아니, 서무관님이 보여주신 성실함과 친절함 잊지 않겠어요. 옥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무관도 힘들었습니다. 그 역시 옥년이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저는 천한 무관일 뿐입니다. 아가씨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옥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무관은 옥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가 공을 세우고 벼슬을 받으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대로 혼담을 청하러 오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예,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무관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서나으리, 안녕히 가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복돌이 영감은 서무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리, 노부가 나리를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시오. 나리는 진정한 영웅이시오. 아닙니다, 영감님. 제가 속인 것인데요. 서무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진사가 나섰습니다. 서무관,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수고가 많았네. 비록 임무였지만 자네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네. 감사합니다, 나으리. 나으리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서무관은 깊이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무관님, 이것 받으세요. 옥년이는 자신이 직접 수놓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건 몸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서무관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서무관은 떠났습니다. 옥년이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서무관이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이 청렴한 사람이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요. 이 진사는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지만 사양하고 대신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아이들 가르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허허,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진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옥년이는 여전히 혼처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번 혼담을 가져왔지만 모두 거절했지요. 옥년아, 내 나이가 이제 24이다.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냐?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옥년이는 매일같이 서무관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다른 분을 만나신 건 아닐까? 밤마다 옥년이는 이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관아의 사령이 찾아왔습니다. 이 진사 어르신 댁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 진사 댁인데 무슨 일로 오셨소? 조정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서무관 나리께서 곧 이곳을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서무관이? 덕칠이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큰 공을 세우셔서 이번에 정삼품 벼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옥년이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신다. 정말 오신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덕칠이가 출세했구먼. 아니, 서무관 날이라고 불러야지. 허허,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왔어. 며칠 후 정말로 서무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혼례 행차를 이끌고 온 것이었지요. 서무관은 말에서 내려 이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진사 나으리 소관 서무관, 따님 옥년 아가씨와의 혼담을 청하러 왔습니다. 정중한 혼담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게 서무관. 우리 옥년이와 자네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네.
기꺼이 허락하겠네.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서무관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년이도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서무관은 더욱 늠름해 보였지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니에요. 오셨으니 된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지요. 덕칠이, 아니 서나으리, 축하옵니다. 옥년이도 복 많이 받았구먼. 좋은 신랑감을 만났어. 잔치는 사흘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첫날 밤 서무관과 옥년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가씨를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무관 부부는 한양에 올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서무관은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옥년이는 훌륭한 양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고향 마을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이 나흘이 서당 건물이 낡아서 비가 셉니다. 그런가? 내가 새로 지어주겠네. 서무관은 자신의 복록으로 마을에 훌륭한 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곡식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의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서나으리는 진정한 선비이십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무관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이 진사는 사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사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네.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 장인 어른, 저야말로 좋은 집안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서무관은 겸손했습니다. 복돌이 영감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허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바보 머슴 덕칠이 이야기요. 진짜 바보였나요? 복돌이 영감은 파이프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 처음에는 모두가 덕칠이를 바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본 것이었지. 어떻게 바보인 척할 수 있었어요? 그건 엄청난 인내와 연기가 필요한 일이란다. 매일같이 바보 행세를 하면서도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영감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덕칠이. 아니, 서나으리는 진짜 바보가 아니었지만 진짜 바보처럼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도 마음은 꾸밀 수 없는 법이지. 서나으리의 진짜 모습은 그 순박한 마음이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무관 부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바보 머슴으로 위장한 영웅이 있었다네.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란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난단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서무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선은 언제나 승리한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동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서나으리,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정말로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곤 했지요. 사람들은 서무관의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무관과 옥년이 부부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무관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학문을 닦아 과거에 급제했으며 딸은 훌륭한 양반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서무관은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라.
사람의 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있느니라. 예, 아버님. 자식들은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바보 머슴으로 위장했던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아버님, 바보 행세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을 때 화를 참는 것이 제일 어려웠단다. 하지만 그것도 수행이었지. 저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이란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인내에서 나온단다. 이 가르침은 서무관 집안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서무관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머리가 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옥년이도 곱게 늙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금실이 좋았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네요. 허허,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소.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금슬이 좋으시니 참 보기 좋구먼.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신 결과지. 서무관은 노년에도 마을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왔지요. 나으리, 저희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걱정 마시게. 내가 도와주겠네. 서무관은 가난한 집 자식들의 학비를 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서무관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자식들과 손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자연의 순리란다. 서무관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예,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세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보 머슴으로 살았던 이야기란다. 손자들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배웠단다. 겸손, 인내,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말이다. 할아버지, 기억해라.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재산보다 덕이 중요하며 권력보다 정의가 중요하단다. 손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란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단다. 이것이 서무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무관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애도했습니다. 모두가 나와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지요. 서나으리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셨습니다. 진정한 선비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옥년이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는군요. 제가 곧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서무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손손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보 머슴으로 위장했던 영웅,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의인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진짜 보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이 서무관, 옛날에는 바보 머슴 덕칠이로 불렸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바보처럼 보였던 머슴이 사실은 암행어사의 밀정이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지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덕칠이를 바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둘째, 진실은 언제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김참봉과 김철수처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았지요. 셋째, 진짜 훌륭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서무관은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가졌지만 바보 행세를 하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이 진사의 청렴함과 옥년이의 순수한 마음은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